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이 크리스마스 조그맣게 다루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집에 있다가 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뭐 소품을 뭘 하나 했더니 작년에 썼던 모자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딸내미가 가만히 크리스마스 추리 보더니 저거 하고 가 브릿지로 이러더라고요. 그때 뭐 박아주더라고 이렇게 찡에다가 그래서 달고 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오고 하는데 우린 공부합시다. 봐봐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낮이건 밤이건 무슨 뭐 일하건 뭐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로 11, 12월 과정은 이제 어쨌건 마무리를 지어요. 그렇죠? 7번의 수업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일 학습을 2개를 풀어야 돼요. 시작할 때 저번 주에 한 거 보고요. 끝날 때 또 뭐다? 오늘 배운 것도 정리하고 오늘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좀씩만 참아요. 그죠? 보시고요. 그럼 이제 1월 달부터 또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또 서로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결석만 안 하시면 돼요. 사실은 결석만 안 하고 그때그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재밌고 즐기려고 애를 쓰시면 돼요. 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인드보다 재밌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쵸 여러분? 고얘기 때.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또 일일학습 복습에 대한 부분 먼저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다시피 건축법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거를 뭐 하죠, 우리가 건축한다고 했어요. 그럼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럼 뭐가 되죠? 허가받으면 적법해진다. 라는 거를 배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매번 설명하다시피 우리 시험에 이게 이제 7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법에서 맞출 수 있는 문항수는 매번 느끼는 건데 3-4개예요. 더 이상은 뭐 불가능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뭐 3개 정도는 뭐 너 누구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버리시면 되고요. 이 공법은 자꾸 얘기하지만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챙기면 아무것도 못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다 라는 명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명확하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본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냐면 제가 용어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면 주요구조부 관련된 것부터 용어와 관련된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기 바보 지주 주요구조부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서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력벽, 기둥,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내기, 바보, 지붕틀, 주계단이라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한다.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거는 뭐다? 주요구조부가 아니거든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만 첨삭이 되어져도 주요구조부가 아닌 거니까 이거 읽을 때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언젠간 나올 거예요.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서 안 나온 지 좀 되긴 됐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건축물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층 기억나죠? 지하층은 참 잘 나오는 부분이죠.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 근데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모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지하층이다.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럼 지하층을 독려하기 위해서 층수는 빼주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제외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했었고 뭐 지나간 9월 달에 비 많이 와서 지하층에 사고가 많아가지고 이슈적으로 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슈는 딴 나라 얘기죠. 그래서 안 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니까 34회 기출로 아주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은 그럼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시작.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엔드, 기둥, 오와 벽이 있어요.
지붕 앤드 기둥화 벽이 있고 거기에 뭐가 되죠? 딸려 있는 시설물까지도 건축물로 봐줘요. 그러니까 굴뚝이나 담장이나 대문 같은 게 주된 건물에 딸려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도 건축물로 봐줄 텐데 대표로 많이 물어보는 게 지하의 점포를 많이 물어봐요.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이 된다라는 점 항상 건축물 정의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특히나 고층과 관련된 걸 꽤 많이 물어보죠. 고층. 요즘에 또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죠? 층 또는 높이가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고층은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얘기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면 이건 고층이 된다. 그러면 그 고층 중에서 뭐가 있고 초고층이라는 게 있고 준초고층이 있다. 초고층은 뭐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인 걸 얘기합니다. 들으면서 자꾸 같이 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림책은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는 거냐면 87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볼 때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면 멍 때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찾아보면서 그림책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오면서. 그게 1년 내내 반복이 되어줘야지만 위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정말 60점은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우리는 점수 얻는 게 목적이니까 뭐다 이만큼 던져주고 이만큼 나오는 것보다는 적당량 던져주고 이만큼 나오는 게 동일하게 더 유리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은 일단 시험 붙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 정의 아래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음 거 그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부분 등을 배울 때 그러면 건축물을 짓겠다. 그럼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적용 대상 행위는 뭐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는 게 뭔지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축에 대한 부분은 매번 얘기하지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개론에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정의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 건축 기억나요? 신증, 개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나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외워야지. 시작! 신증, 개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스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만 보니까 이 과외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노래 과외 시켜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봐봐요. 어쨌든 됐고요. 그리고 신축과 증축이 세트라고 했고요. 건축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냐. 그렇죠? 없는 대지에 새로 지으면 신축이고 그렇죠.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나 층수나 높이나 뭐라도 늘리면 증축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건 꼭 면적이 증가가 돼야 한단 말은 아니에요. 뭐라도 증가가 되면 증축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을 본다 한다면 개축, 재축의 공통점은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 건 개축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해체를 시킨 거예요. 그걸 다시 지으면 재축이고 천재지변 등 멸실돼가지고 종전범위 내에 다시 지으면 그게 재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축과 재축을 구분할 땐 해체했냐 아니면 멸실된 거냐 라는 거로 원인을 분류하셔야 돼요. 하지만 종전구매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개축과 재축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한 부분도 건축임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전도 건축이다. 하지만 주요 고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시작. 주요 고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림체로 이해하셔야지 이해가 쉽다. 말로 외우려면 힘들어요. 이게 조문을 막 외워가지고 그림으로 만들려고 하면 훨씬 힘들어요. 일단 이해해놓고 글을 읽다 보면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강사들이야 내가 알아야 되니까 좋은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듣는 분들이니까 어쨌건 쉽게 알고 나서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건축이 신증, 계제,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죠. 많이 나셨어요. 이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은 안 되지만 큰 수선을 뭐라 그래 우리가요? 대수선이란 말을 쓰죠. 대수선도 이 법의 적용상 행위. 자세한 건 나중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이게 좀 이따가 또 주택법에 가면 좀 달라져요. 여기는 개축이란 단어가 있는데 좀 이따 주택법에 가면 개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도 살짝만 부기해 놓으십니다. 동그라미 개축. 됐습니까? 이따 주택법의 리모델링으로 가면 개축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 오른쪽에 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뭐를 그러면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한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다. 용도 변경할 때 위험한 것으로 바꾸면 허가받아야 되고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면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이 대표적인 대상 행위예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거를 허가 등을 받게 하는 거죠.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뭐부터? 용도 분류부터 알아야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공 단독주택 이따 2교시 얘기하겠지만 주택법에 가면 조금 달라져요. 이유는 뭐냐면 주택법은 건설하여 주택 단지를 공급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한 거와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좀 달라지니까 지금 건축법은 단다가공 단독주택이라고 외우세요. 단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또 하는 거 나왔나 보다. 뭐라고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지. 공동주택입니다. 대부분들이 좀 아시면 이렇게 발 얘기를 하시고 또 뭐 모르면은 눈을 안 마주쳐요. 물어볼까 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660을 초과했으냐 아니면 이하이냐 라는 거에 의해서 다세대와 연립이 구분되어지는 거니까 일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넘었냐 아니면 이하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건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아파트는 뭐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5계층 이상인 거고 면적은 관계없다고 했고 결혼 나올 때도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작년 기출문제였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에 가깝고 인접한 곳의 생활시설인데 생활의 위해 정도를 고려해서 생활의 위해가 없어 보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어느 정도 생활위해가 있어 보이면 이건 2종 근린생활시설이구나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굳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일단 이해만 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건 나중에 반복하면서 볼 거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 동네에 많이 있는 건데 생활위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생활위해를 주지만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대충 맞아요. 그게. 그렇죠. 이걸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외워야 할 디테일은 따로 외워줘야 돼요. 반복해 보면서 처음부터 구분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까먹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요. 만약에 내일 모레 시험 본다면 외워야지 무조건. 하지만 그건 지금 아니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쫙 나오는데 이번에 얘기했죠? 요거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이 좀 개정됐다. 저번에 얘기했었죠? 뭐라고? 23번이 교정시설로 24번이 국방군사시설로. 그렇죠? 뭐라고요? 23번이 교정시설, 24번이 국방군사시설로 분리된 거죠. 그리고 하위 번호 하나씩 고쳐가면서 30번까지 가는 거죠, 이제. 이제는 건물의 용도가 30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나눠졌거든요, 이게.
5월 16일 시행이라 우리는 바뀐 걸로 갑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러면 29가지를 다 서로에게 용도 변경하는 건 너무 많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9가지로 재분류하게 돼요. 용도 변경을 위해서 따로 용도 변경 군 9가지로 재분류하는 거죠. 30가지를 서로 용도 변경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9가지로 재분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순서 뭐였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 시작. 힘들어. 뭐라고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자산 영교 안 자고 있었어.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시험해 봤어, 내가. 뭐라고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이거는 위험해 보이는 거에서 위험해 보이지 않은 거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뭐라 했어요? 신고라고 얘기했고, 올라가는 건 허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걸로 바꾸면 허가지.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면 신고인 것이고, 이 순서가 중요한 거라 말 섞으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자산, 전문,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주그,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물론 마찬가지 교정 및 군사는 뭐다? 교정시설과 국방군사로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살짝만 부기하시면 되고. 뭐라고요? 교정 및 군사는 뭐다? 교정시설 끊어주고 국방군사로 분리된 거니까 아마 조만간 5월 초쯤에 아마 제대로 공포가 될 거예요. 시행령까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법밖에 안 나왔지만 오해들 이해해 보시고요. 원래 그래요. 법 먼저 만들어 놓고 시행일이 다가오면 시행령 그때쯤 바뀌어요. 이 시행일이 5월 16일이니까 아마 5월 초순쯤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때 가서 시행령이 아마 그렇게 바뀔 거야.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 법에 대한 적용 대상 지역이 있죠. 뭐라고요? 적용 대상 지역. 오늘은 제가 일학습에 안 냈는데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다음의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문화재,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제일 중요한 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그리고 이거는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걸 얘기하며 이동이 쉬운 걸 얘기한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라고 나오면 주책이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서 그렇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장은 대부분 통제를 안 가거나 덜 가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공장은 뭐가 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공장의 용도로 이동이 쉬운 거라면 이 법에 적용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택이 아니라. 그러면 공장성 불러볼게요. 시작. 진짜로 어저께 어떤 분이 공장성 불러볼게요. 시작. 했더니 빠라빠빠빠. 어제 정말 그랬어. 그렇죠? 그거 맥도날드야. 뭐라고요?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빠. 빠라빠빠. 공장. 뭐해? 시작.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공장. 빠라빠빠. 공장. 빠라빠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천법의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건축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저는 봐요. 어떤 내용 등을 일부분을 처음부터 막 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틀하고 뭐다 기본적인 라인을 보다가 반복해 보면서 늘려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 지쳐요. 그렇죠? 이걸 처음에 확 던져주면 안 받아요. 큰 돌을 던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코딱지만 거 주면 잡거든. 그러니까 꼬시는 거예요, 일종의. 공부 재밌다고. 그게 맞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들. 문제 좀 봐볼게요. 봅니다. 1일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봅시다. 벌써 6번째죠.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요, 이제 11, 12 과정 이거 복습 노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제가 7장이 모이고 나면 그게 11, 12 익힘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를 익힘장이라 앞으로 칭할 거니까
이 11, 12월 달 7장 모아서 익힘장을 매주마다 확인해서 봐야 한다는 거. 제가 다음 주 우리 수업 없지만 뭐 하라고요? 엉뚱한 거 듣지 말고 7장 놓고 모아줘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할 일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주에 1월 개강할 때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어요. 공법날 절대 딴 거 하면 안 돼요. 공법날은 딴 과목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거 아세요? 다른 과목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요일은 민기공이에요. 이 세 가지 과목만큼은 다른 요일에 과목에 할애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고는 딴 거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음 주 우리 공법데이 금요일 날은요. 뭐가 된다? 이 7장 준 거 처음부터 쫙 정리하시면서 그림체 확인해 보신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동영상 잘라서 올릴 거니까 무료 특강 들어와서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와서 쫙 한번 보시든가. 혼자 보는 게 힘드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빠르게 돌리면 볼 수 있어요. 1.23배속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아마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한 월, 화, 수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잘라가지고 무료 특강을 올릴 거니까 제가 이따가 유튜브도 찍을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꼭 다음 주에 보셔야 돼. 숙제예요. 내가 다다음 주에 와서 물어볼 거예요. 했나 안 했나. 인증 올려요. 봐보시고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첫 번째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먼저 언급이 되어요. 주요 구조부. 그럼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은 내기바보지주 시작. 내기바보지주. 그러면 내력벽, 그렇죠?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뭐하죠? 주계단이 되어지는 거죠. 내기바보지주는 주요 구조부를 말하고 거기에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은 뭐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이에요? 지붕틀이에요? 지붕틀. 그쵸? 주계단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가 되고, 사익기둥, 뭐하죠?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박스에 집어넣고 주요 구조부를 모두 고르세요. 이러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짧은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빈틈이 없거든. 짧은 게. 긴 거는 있다 보면 빈틈이 나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짧은 거는 뭐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정확히 외웠냐 안 외웠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은 앞잡다는 게 그래서 많아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지하층에 대한 부분 저희가 나오죠. 지하층도 언제든 나오는 겁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뭐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걸 말한다. 봐봐, 금방 봤더니 알잖아.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시작.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거를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지하층 가지고 3분의 1이라고 많이 속이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련된 거 제가 3, 4번에 묶어놨어요. 건축물 관련된 거 보십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원정의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뭐한 것? 딸린 시설물. 딸린 식구 말고 딸린 시설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지붕,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해서 건축물로 봐준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연장들,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공첨차창, 점포. 제가 왜 점포를 바꿔냈냐면 점포를 많이 물어봐요. 지하의 점포를 많이 물어봅니다.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 된다라는 점 같이 이해하시면 되죠.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층 건축물 정의도 참 잘 나옵니다.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고층 건축물 관련된 부분은 얼마? 30층 이상이거나 몇 메다? 120m 이상. 이게 참 지금은 기억나는데 또 막상 문제가 나오면 긴장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또. 그 중에 뭐다? 초고층이라고 한다면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인 거를 우리가 초고층이라고 하고요. 이 건축물 정리의 고층, 초고층 정리 정말 잘 나와요. 지하층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잘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것으로 알아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해기.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의 적용 대상 행위를 봐보자. 이런 건축물의 적용 대상 행위를 봐보자. 그러면 대표적인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한 부분이 신증개제이라고 하는 건축입니다. 건축. 신증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럼 지금은 그 중에 뭘 물어봤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키워드 뭘까? 그렇지. 해체. 이게 포인트지. 해체했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 그냥 봐도 뭐다? 개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라고 했죠. 이건 이전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축과 이전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멸실된 걸 어쨌다라고 한다면 그건 재축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해체된 거를 종전 범위 내에 진다면 그건 개축으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종전 범위 넘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얘기.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용도 분류에 대한 거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 때도 그림책 위치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책 펼쳐놓고. 아, 힘들어. 뭐라고요? 책을 펼쳐놓고 시선 따라오면서 가야 돼. 펼쳐놓은 다음, 지금 어디야 이거? 찾아봐. 용도 분류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디가 되겠어? 88이 되겠지. 그리고 제가 일일학습의 그 뒤에 해설을 보시면 다 그림책 페이지 적어놨어요. 몇 페이지 있다고. 일일학습 해설에 보시면 뒤에. 그러니까 꼭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고, 들을 때 따라오시면서 같이 가야 돼. 그래야지 찾는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볼게요. 일단 용도 나오는데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 근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인 주택은 뭐가 된다? 그치.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지. 아파트. 이고.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포인트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야. 이하. 초과가 아니라. 그러면서 4개층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그치. 다세대야. 다가구 아니야. 뭐라고요? 다가구는 단독이고 연립은 660을 넘어야 되고 이해가십니까? 얘기들 단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거든. 그렇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도 분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는 걸 보게 된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 몇 페이지? 용도 변경은 89페이지 왼쪽에 있겠죠? 어떻게 했더라?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의 용도 변경. 일단 이 순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열되어 있는 식구들도 외울 수 있거든, 우리가. 일단 봐봐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산, 전문,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주구,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허가받는 용도 변경을 고르시오. 신고하는 용도 변경을 고르시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면 신고인 거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허가인 거니까 자산 전문 영역 건축 용도 변경 순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시작. 자산 전문 영역 건축 용도 변경.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가. 짜증나 죽겠네. 뭐라고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입니다. 그 실내 마스크 벗는 거 얘기하는데도 말이 없지 왜? 아직도 보류해요? 지켜봐야지 뭐. 어쨌건 그 얘기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어 관련된 거 봤고요. 이제 우리가 건축 허가 관련된 거에서 사전 결정과 허가권자에 대한 간단한 내용 좀 봐봅시다. 그럼 봐보시면 다음 거 봅시다. 이제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2페이지부터 언급이 되어지죠. 92페이지 봅니다. 그럼 봐요. 건축물이라는 거를 건축하고자 한다. 그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법하게 밟아야 될 절차는 뭐냐면 허가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건축물 건축은 뭐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허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권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수십 가지다. 근데 그 수십 가지를 허가 시청하고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하게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그 허가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거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먼저 좀 확인을 하면 좋겠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제라는 걸 도입하게 된다. 다른 법에는 사전결정이란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오로지 여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사전결정이 은근히 잘 나와요. 지나간 33일 또 나왔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전결정 신청은 할 수 있는 거고 의무는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교통,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건 환장과 협의하는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전결정을 얻었다면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등등을 간주해줘. 그러니까 사전결정 신청하는 거지. 요번에 33회는 또 이게 나왔어. 뭘 간주해 주냐? 아니 모두 고르시오. 이러고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올해 또 나올 확률은 별로 없지 이제. 그죠? 한 번 나오면 보는 바와 같이 한 3년은 쉬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나온다면 이게 나와야 돼. 뭐 사전결정의 효력상실 부분인데 또 나온다면 이게 나올 때가 됐지. 2년 이내에 뭐 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잃는다. 시작. 2년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보다 효력은 잃는다. 라고 내용 등을 좀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용에서 착공신고하지 아니하면이 아니야.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이지. 책 펼쳐놨죠? 그렇죠? 순서가 뭐예요? 착공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다음 단계잖아, 착공은.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뛰면 안 돼, 항상 순서는. 그래서 사전결정, 그 다음에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검사, 사용승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면 안 돼, 절차항상 밟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착공신고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2년 내에. 그럼 뭐가 되죠? 사전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아셨죠? 호액이. 그럼 이럴 때 허가 신청했다면 허가는 누가 내주겠냐? 해봐봐요. 허가권자. 처음이지만 허가권자에 대한 부분은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건축의 허가권자는 세 파트로 이해하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얘네들은 모든 걸 다 지네가 허가한다. 이건 세종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 얘기했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에 출범한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은 아직 없어요. 나와봐야 알지만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시장, 군수. 따로 허가권자가 되죠. 근데 이 시장, 군수도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를 또 만든다고 난리 났다. 또. 요즘 유행인가 봐 그게. 지자체마다. 그죠? 그건 아직 안 됐어. 돼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뉴스 나온 거 보고 적으면 안 돼. 그건 쇼야. 돼봐야 하는 거야. 내가 말해야 바뀐 거야. 내 말 때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그리고 시장군수고 서울특별시와 같은 뭐다? 동네에서는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종로구청장, 강남구청장. 그리고 큰 건물은 누가 허가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 큰 건물. 21층, 까먹으면 안 돼. 21층 이상이라거나 10만 이상. 이게 지금은 아는데 고층, 초고층 나오고 되게 헷갈려. 그렇죠? 고층은 30층이었잖아. 초고층은 50층이었고. 근데 21층 이상 되면 뭐가 된다? 특광허가니까 서울특별시의 고층, 초고층은 당연히 뭐가 되죠? 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거야, 사실은. 하지만 초고층이라고 국장이 허가한다 이러면 안 돼. 국장이나 돈 허가권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지만 은근히 어려워, 사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거 넣어주고 시장군수 그거 넣어주고 구청장이야. 근데 구청장은 자치구 얘기하는 거고 큰 건물은 특광이 허가해. 하지만 또 건축법은 공장만 입법하니까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돼서 원래대로 구청장이 허가해. 이거 참 잘 나와요.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라빠빠빠. 공장만 이뻐해.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제외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된다? 원래대로 구청장의 허가. 이 질문은 한 5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참 잘 나와요. 그래서 허가권자 레벨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몇 개 좀 확인해 봅시다. 8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이라는 것을 뭐하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사전결정을 잃는다. 2년. 몇 년? 그년이 몇 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2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 9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누굴까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작. 시장하고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몇 층 이상, 몇 면적합계 얼마 이상이면 특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얼마? 21층 이상이라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렇죠? 요거 특광이 허가한다. 당연히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니까 원래대로 구청장이 허가하겠지. 그렇죠? 참 잘 나오는 표현. 이 8번, 9번 다 중요합니다. 7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 뭐 어차피. 그렇죠? 모아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용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부터 본다면 우리가 또요. 대지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대지 도로 부분은 95페이지 그림책 펴보시겠습니다. 95페이지 펴보십니다. 아, 재밌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확실히 이게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신기한 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뭐 가끔 정상이 아닌 분들도 있어서 장담은 못 하는데. 어쨌건. 그러면 요 A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적법하게 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뭐가 돼 일단은요. 대지는 안전해줘야 되고요. 쾌적함을 위해서 조경,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지에 대한 부분의 조경과 공개공지 부분은 정말 언제든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조경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다음과 같은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나무를 심어줘라. 쾌적함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심어줘야 하지만 다음은 예외적으로 나무를 안 심어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된다. 우리 동네 나무 되게 많다? 니네 동네 어디냐? 녹관농자야. 우리 동네 나무 되게 많아. 나무 또 심을 필요가 없어. 아, 또 나왔네. 썩을 놈의 공장. 아, 이놈의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요, 도대체가. 공장은 나무도 안 심는 데다? 그치? 근데 주의할 게 있어. 공장 나오면 그냥 면적이면 5,000제곱미터 미만이야. 대지 면적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건물 자체의 연면적 합계를 얘기하면 1,500 미만인 거야. 그리고 산업 집적되는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 면적이 얼마든 적용 다 안 해. 그러니까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 공장은 적용 안 한대. 이러면 안 돼. 공장이 대지 면적이냐, 연면적 합계냐,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냐, 이걸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는 벌써 3번인가 4번이 나왔어요. 참 잘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거,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야. 물류시설도 1,500이 안 되면 적용 안 하는데 그게 주거와 상업지역이면 해야 되거든요. 왜? 주거와 상업은 동네가 우리가 활동무대고 쾌적함이 더 유지돼야 됩니다. 아무리 1,500이 안 되는 물류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상업 지역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보통 물류가 안 들어와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다 법대로 움직이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공개공지 34회 기출. 대지 안에 공지를 만들어 공개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다? 소규모 휴식일서를 만들란 얘기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물에 대해서. 그럼 어느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냐? 1준위, 3준위. 시작.
일준이, 상준이. 일준이, 상준이가 문종판 운업수기를 5,000제곱미터 이상 짓는다면 10% 범위 내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계세요. 일준이, 상준이. 시작. 일준이, 상준이가 전용주거 없어요. 전용주거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 사람만 모이는 거지.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가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걸로 많이 보이는 게 문화집회 같은, 공연장 같은 거. 교회 가봐, 일요일 날. 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 앞에 도로 사거리에 3군데가 대형 교회예요. 완전 처치벨리야, 거기. 그렇죠? 정말 주말만 되면 인산이 냅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또 판매 시설, 명품 세일에 막 난리 나요. 그렇죠?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설 제외 까먹으면 안 돼요. 농수산물 유통설은 관련 법대로 가는 거라 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업수기, 업무시설. 업무시설 특징점 기억하십니다. 문종판 운업수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분의 10 범위 내 공지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러면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 완화해서 더 짓게 해주겠다라는 게 공개공지 공간 규정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또 우리가 2문제 정도 내용에서 10번, 11번 풀 수 있겠죠. 됩니다. 10번, 11번. 일단 10번에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본다 한다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럼 조경 조치 안 하는 거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뭐다? 봤더니 다 공장 물어보고 있네. 이건 그냥 공장, 연면적 합계 공장, 산업단지 안에 공장. 3가지인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그냥 면적을 따진다고 한다면 얼마? 5,000. 연면적 합계는 얼마? 1,500. 그 다음에 그냥 공장은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면 다 빼줘요.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대한 부분의 키워드는 뭘까? 요거. 공개공지 공간을 뭐 해줘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시작.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줘야 한다.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지문을 풀지.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항상 문장 읽을 때 뭘 물어보냐? 아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준이, 상준이가 시작. 일준이, 상준이가 일반 주거, 준주거죠. 상준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공업지역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준공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업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일준이, 상준이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합계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 종, 판, 운, 업수기, 업무시설, 업수기. 대지에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번, 11번도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베스트야. 오늘 나간 점도 다 중요합니다. 그죠? 항상 나오는 지문들이고 요 정도만 반복해서 수십 번을 본다면 웬만한 문제는 맞춥니다. 그렇죠? 참 공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말 있잖아요. 나의 꿈은 파랑새를 찾는 거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다니까. 진짜 웃기는 거 매번 느껴요. 삥삥 돌아다니 결국은 옆에 있는 거거든.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또 철학적으로 가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 11번 내용 보시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면적 제한 등 나머지 정리합시다. 봅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면적 제한에서 98페이지 좀 봐보세요. 98페이지. 일단 건축물을 짓습니다 라고 한다면 관련된 건축물을 대지 위에다가 지은다라고 한다면 이 면적에 대한 부분에 규제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높이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등에 대한 부분에 제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 높이나 층수 같은 거.
이런 제한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지만 뭘 내주겠다? 허가를 내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뭐 대지, 도로, 건축선, 면적, 높이 다 뭐예요? 다 제한이야 어차피. 그 제한에 맞아야 허가권자 허가를 내주는 거지. 이해가셨죠? 우린 그걸 알아야 중개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짓고자 하는 건물도 못 짓는데 토지를 왜 사? 사면 안 되잖아. 중개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특히 중개할 때 용도 변경을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의뢰인이 원하는 건물이 없어. 근데 원하는 건물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야? 간단하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쉽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라면 쉽지 않은 거죠. 이해갑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적은 네 가지가 있겠죠. 아다시피 뭐예요? 대지 면적이 있고 건축 면적이 있고 바닥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어 뭐라 불렀다? 이거를 대건바연이라 불렀죠. 봐봐요. 대건바연. 그 중에서도 연면적은 뭐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걸 얘기하는 부분이고 연면적 나오면 뭐 기억해야 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왜 안 해?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배울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이게 참 가장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볼 때 처음에 할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 보면서 하나씩 넓혀갈 거야 이제. 일단 연면적이 잘 나와요 일단은요. 그러면 그냥 연면적 제외가 아니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인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지하층 빼줘요. 지상의 주차장 공간 빼줘요. 또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빼줘요. 경사지붕 아래 대표 공간 빼줘요. 뒤로 가야지 사람아. 뭐라고요? 98페이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넘어가시면 높이요. 층수와 관련된 거. 99페이지죠. 99페이지. 그러면 처음에 배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층수. 요거 2번에 조문이 있죠. 2번에. 조문이 있고.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층수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뭐라 했어요?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부분마다 층수를 달리하는 거는 뭐로 간다고? 가장 많은 층수. 그럼 물어볼게. 왜 평균으로 안 가고 가장 많은 층수로 갈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해갑니까? 헬리콥터 부딪히면 안 되니까. 기억나셨죠? 이 예를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뭔 내용인지 이해가 가. 알겠습니까? 말로 외 올라가지 말고 예를 기억해. 어떤 분은 샤프로 옆에다가 예도 쓴다? 헬리콥터 부딪혀 사고. 이거 쓰는 거 이렇게. 이해가면 지우는 거고.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알아서 하세요. 강요하지 않겠어요. 어쨌건 높이장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조합법 높이장 같은 거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 제한 특례 뭐가 있었다? 특별 건축구역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도 배웠었지 우리. 그쵸? 그리고 건축협정의 아류에 대한 부분으로서 다음 페이지 뭐가 나와? 결합건축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이번에 33회 문제기도 했었고 뭐라 했어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시작.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몇 페이지? 100페이지. 그쵸? 내용에서 아니다. 101페이지구나. 101페이지. 그래서 100m 이내에 있는 토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면 용적률 통합 적용이 이루어질 때 어디서 가능한 거냐? 상업지역. 뭐라고요? 상업지역하고 뭐다? 역세권 개발구역. 그 다음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과 그 다음 뭐가 되죠?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에서 결합건축할 수 있는데 요번에 기출은 이게 나왔죠.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요번에 33회 기출이었어요. 미리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결합건축이 건축협정과 연계돼가지고 한번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관심은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특별건축구역이나 건축협정, 뭐 결합건축 이런 거는 건축 제한 부분의 뭐다? 일종의 특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죠. 이 정도 보면서 우리가 문제 6회차 거 마무리합시다. 12번입니다. 일단 12번은 연면적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을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연면적은 뭐가 되죠? 아하,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뭐의 면적? 그렇지. 또 아는 거 나왔어. 바닥 면적의 합계. 그렇죠?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무슨 면적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대요. 제외한다. 그러면 뒤에 가서 용적률 산정할 때 뭐하죠?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걸 물어보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뭐가 되죠? 여기는 지하층의 면적을 빼고 지상의 주차용 면적 빼주고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뭐 피난 안전구역. 그래야지 많이 설치하고 불나면 대피할 수 있겠지. 그렇죠? 옥상,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작.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3번. 층의 구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네. 층수를 물어보네. 층수. 그렇죠? 층수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럼 일단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몇 미터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주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로 한다면 가장 그렇지. 많은 층수. 이거 제발 평균 낸 층수로 본다고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그 다음 14번은 뭘 물어보는 거나 봤더니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합 적용. 이게 키워드가 보여야 돼. 통합 적용. 용적률 통합 적용. 그러면 용적률 통합 적용 보는 순간 결합 건축이구나. 뭐라고요? 결합 건축이구나. 결합 건축이란 상업지역, 그 다음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 한 가지 더 특별건축구역. 시작.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에서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걸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결합건축의 정의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건폐율 통합 적용이 아니라 용적률 통합 적용. 뭐라고? 건폐율 통합 적용이 아니라 용적률 통합 적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결론적으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받는 절차, 그에 대한 적법 요건을 따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지 도로일 수도 있고 건수선일 수도 있고 면적 높이의 제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천편일률적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건축 제한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 부분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등이 있다. 근데 위반 건축물이 말을 안 들어먹을 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게 이제 이 법의 기본 스토리예요. 아셨죠? 이래서 복습 마치고 주택법 들어갑니다. 자, 갑시다.